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요? 교수님, 그건 과장된 말 아닌가요? 강의실에서 들려온 이 말은 학생들의 비웃음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게 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파차라십니다. 얼마 전 저는 강의 중에 세계 각국의 인터넷 발전 수준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역사와 기술 발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인프라 차이를 가르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자료에는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진 몇몇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일본, 그리고 한국이 있었죠. 저는 각 나라의 인터넷 보급률과 기술력을 설명하며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엉뚱한 질문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곤 하던 학생이라 이번에도 무슨 말을 꺼낼지 은근히 긴장되더군요. 제 예상대로 그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한국이 왜 저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홍보만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중국은 없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플랫폼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데 한국이 어떻게 중국보다 상위권에 있을 수 있죠? 말이 안 되네요. 그 말을 듣자 학생들은 더 크게 웃기 시작했고 어느새 분위기는 자료 속 한국에 대한 조롱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한국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기술력을 설명하며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낯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자료는 다 한국 정부가 자기들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과장한 거 아닌가요? 중국이 빠지고 한국이 들어간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답답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기술에 대해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건 제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이 정도로 부정적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속도, 그리고 기술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이 왜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받는지 근거를 제시했죠. 인터넷 속도, 보급률, 네트워크 안정성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낯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자료들은 다 한국이 자기 이미지를 과장하려고 만든 거 아닐까요?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왜 한국 인터넷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느끼지 못했겠어요? 그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료나 설명만으로는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학이 곧 시작되니 내가 여러분을 한국에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후에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듯 웃음을 터뜨리며 떠들기 시작했죠. 사실 저 역시 단순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던진 말이었을 뿐 진지하게 실행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나시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도발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했죠. 좋아요. 교수님이 말한 대로라면 한국이 정말 인터넷 강국이라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증명하겠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맞다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죠. 그의 말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둘 여행 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상치 못하게 한국으로 떠날 그룹이 꾸려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이 기회가 학생들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실감했던 나라였으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본다면 지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우리 팀은 꽤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진짜로 여행을 기대하는 듯 보였고 또 일부는 낫의 태도처럼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특히 낫은 출발 전부터 자신만만한 말투로 주위 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걸 볼 수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 아마 가봐야 별거 없을걸? 공항 시스템이 좀 깨끗하다는 정도겠지.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단순히 여행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우리는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장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듯 보였지만 공항 내부를 걸으며 하나둘씩 주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항의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에 학생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교수님, 여긴 공항이 이렇게 크기만 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유난히 붐비는 날에 온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건 보통 규모야. 하지만 앞으로 볼 것들이 더 많을 거야.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했지만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심사대에 다가섰고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몇 초 만에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출입국 심사에 항상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리는데 여기선 정말 빠르네요. 또 다른 학생은 통역 기능이 탑재된 다국어 키오스크를 보며 작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헉, 이런 거 정말 유용하겠어요. 태국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낫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구 쪽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시스템도 좋긴 하네요. 근데 이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할 순 없죠. 그냥 돈을 많이 쓴 것뿐 아닐까요? 그 순간 짐을 찾는 과정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한 학생이 짐을 잃어버렸다고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공항 직원들이 빠르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짐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 단 몇 분 만에 짐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빨리 찾아냈다고? 우리나라 공항이었으면 최소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학생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낫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겼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공항에서 본 첨단 시스템과 빠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마다 느낀 점을 나누느라 분주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도중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교통카드 시스템과 개찰구 앞에서 잠시 헤맸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이에요. 여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맞나요? 우리나라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만 시설이 이렇게까지 잘 관리되진 않아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자 널찍한 좌석 배치와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하는 쾌적한 환경에 학생들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학생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돼요. 다른 학생들이 그의 말을 듣고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짜네. 무료로 와이파이가 잡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에선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선 그냥 쓰라고 무료로 제공하네요. 학생들은 신기한 듯 와이파이를 연결하며 각자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낫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더니 조금씩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없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속도도 빠르네. 이건 솔직히 예상 못했는데. 학생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의 와이파이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진짜 인터넷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여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빠르고 무료로 인터넷을 쓰는 건가요? 저는 그들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죠. 공공장소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편리한지를 체감하게 될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던 중 한 학생이 목이 마르다며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잠깐 숨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특유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분위기에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메뉴를 고르고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던 중 한 학생이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정말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저마다 탄성을 내뱉었죠. 진짜네. 카페 와이파이가 바로 잡히네요. 비밀번호 없이 그냥 연결되는데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학생들은 와이파이를 연결하며 자연스럽게 각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 동영상을 재생하며 속도를 확인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바쁘게 움직였죠. 우리나라 카페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통 추가 요금을 내야 하잖아요. 맞아요.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돼도 느리거나 잘 끊기는데 여긴 정말 부드럽게 연결되네요. 그때 나 또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연결한 뒤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도를 확인한 뒤에는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집에서 유선 인터넷 쓰는 수준이네. 카페 와이파이로 이 정도라니.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음료를 마시며 가만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작은 경험들 속에서 점점 더 큰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선 인터넷 서비스가 정말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나 봐요. 이런 환경이면 공부든 일상이든 훨씬 편리하겠어요.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부르는 건가 봐요. 진짜 체감이 되네요. 카페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여전히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몰랐던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 놀라워하며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할 더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방문할 PC방이야말로 그들이 한국의 IT 인프라를 제대로 체감할 순간이 될 테니까요. 다음날 우리는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일정 중 하나인 한국의 PC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지하철과 카페에서 경험한 인터넷 환경에 감탄했지만 PC방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IT 강국 면모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 이렇게 많은 인원이 PC방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긴 단체로 움직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려를 표했죠. 맞아요. 보통 우리나라 PC방은 공간이 작아서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국의 PC방은 규모가 크고 자리도 많아서 단체로 방문해도 문제가 없어요. 직접 가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PC방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두 말문이 막힌 듯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내부, 세련된 조명,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수십 대의 최신형 컴퓨터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와, 여긴 게임하는 곳이라기보다 거의 스튜디오 수준인데요. 진짜 이렇게 큰 PC방은 처음 봐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규모인데 학생들은 널찍한 좌석 배치와 편안해 보이는 의자, 개별적으로 설치된 고성능 장비를 둘러보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단체로 와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자리가 엄청 많아서 웬만한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각자 자리를 정해 앉게 한 뒤 직접 컴퓨터를 켜서 실행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가 몇 초 만에 부드럽게 실행되자 학생들은 또 한 번 감탄했죠. 이렇게 빨리 켜진다고요? 우리나라 컴퓨터 부팅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화질도 완전 깨끗하네요. 모니터 크기도 크고 학생들이 게임을 실행하면서 로딩 속도를 확인하자 여기저기서 놀라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로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되는데요. 게임하면서도 렉이 없어요. 완전 부드럽게 돌아가는데요. 한 학생이 환호하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게임하면 진짜 레벨업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래서 한국이 게임 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봐요. 한편 낫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게임을 실행했지만 로딩 화면을 보자마자 살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 속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근데 이게 진짜 인터넷 때문인지
그냥 장비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낫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낫은 점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여러 메뉴와 복잡한 조작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조작하라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낫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손을 멈췄습니다. 팀원들에게 뒤처지고 화면 속 캐릭터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죠. 평소에는 간단한 세팅의 개인용 컴퓨터만 사용하던 낫에게 PC방의 고급 장비와 키 설정은 낯설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옆자리에서 지켜보던 한 한국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낫의 화면을 살펴보더니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마우스 움직임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낫은 잠시 멈칫하며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긴 제가 쓰던 컴퓨터랑 좀 다르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청년은 웃으며 낫의 마우스를 잡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마우스 아래 버튼을 눌러보시면 움직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빠르면 속도를 낮추고 느리면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키보드 단축키도 여기 설정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평소에 쓰던 방식으로 맞춰 보세요. 낫은 그의 설명대로 마우스 속도를 조정하고 키보드 단축키도 한두 개 바꿔보더니 전보다 훨씬 편해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훨씬 낫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한국 PC방은 이런 설정을 기본으로 잘 지원해요. 즐겁게 플레이하세요. 청년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낫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하네.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걸 보니 정말 다들 친절하긴 하구나. 낫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멍하니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놀라게 한 건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기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룬다고? 이게 당연한 수준인 건가? 그 작은 도움은 낫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느낀 편리함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그의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했죠. 낫은 게임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주변을 살피며 PC방의 세심한 서비스와 장비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걸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면 누구나 이렇게 능숙해지는 건가? 생각보다 대단한데? 한국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던 중 몇몇 학생들이 슬슬 배가 고프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 나갈까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좋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먹으면서 쉬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 PC방에서는 음식을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맛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냥 간단한 스낵 같은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각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문 프로그램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한식, 분식, 패스트푸드까지 웬만한 메뉴는 다 주문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메뉴를 골라서 클릭하면 금방 준비될 겁니다. 학생들은 반신반의하며 하나둘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에는 떡볶이, 치킨, 라면, 피자 같은 익숙한 음식부터 한국 특유의 간편한 요리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메뉴 진짜 다양하네요. 이거 레스토랑 수준인데요. 여기서 직접 요리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된다니 믿기 힘드네요. 주문한 음식이 금세 자리로 배달되자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한 학생이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음식이 아니네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음식을 맛보며 하나둘씩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이 엄청 바삭해요. 그리고 양도 많네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게 나오다니 이건 그냥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은데요. 나 또 조용히 치킨을 한 조각 집어 먹더니 잠시 멈칫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로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게임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쉬고 즐기러 오는 거였군요. 학생들은 점점 더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재미와 더불어 PC방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학생들이 처음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PC방에서의 마지막 순간, 낫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처음엔 이런 곳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 기술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람들이 누리는 수준 자체가 다르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여긴 진짜 문화라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인터넷만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누리는 방식이 정말 다르네요. 학생들의 이런 변화된 태도를 보며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단순히 인터넷 강국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스마트 시티로 잘 알려진 송도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왜 이런 도시를 방문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마다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여긴 그냥 도시가 아니라 미래 영화에 나오는 곳 같아요. 맞아요. 건물도 다 특이하게 생겼고 뭔가 체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에요. 송도 국제도시의 넓은 도로, 고층 빌딩,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과 디지털 키오스크는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먼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적용된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딩 입구에서 차량이 들어오자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빈자리를 안내하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여긴 주차장에서 사람이 안내할 필요가 없네요. 다 시스템으로 처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차장 찾는데 한참 걸리는데 여기선 금방 끝나겠어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얼굴 인식 시스템이 출입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층을 자동으로 인식해 작동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며 신기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여긴 그냥 SF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진짜로 이런 기술을 실제로 쓰는 건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작동하다니 완전히 놀랍네요. 송도의 중심을 걷는 동안 우리는 공공 와이파이가 도시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연결하며 여전히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에 감탄했죠. 교수님, 여긴 진짜 도시 전체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 시범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다니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저 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거죠? 진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실험 단계에서 실제 생활로 점점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본 것처럼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학생들은 이곳에서 IT 기술이 단순히 혁신적인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체감했습니다. 특히 낫은 진지한 표정으로 송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젠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속도가 빠르고 기술이 좋은 걸 떠나 사람들이 그걸 생활 속에서 정말 잘 활용하고 있네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는데 이런 걸 직접 보고 나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한국이 부러워지네요. 그날 저녁 학생들은 송도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낫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여행 덕분에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을 정말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요. 아마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번 경험이 단순한 수업 연장의 의미를 넘어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깨뜨린 값진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의 생각과 행동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